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 양상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부터 볼게요.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 고려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건국이 되었고 북진 정책뿐만 아니라 민족 융합책을 실시를 했죠. 대외관계 보자면 요금과는 적대관계였고 송과는 친교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문벌귀족들이 정권을 독차지했다가 못 살겠다 뒤집어 엎어버린 무신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원간섭기에 들어서는 검문세족이 그리고 고려 말에 의해서는 이제 신진사제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상감청자가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리고 금속팔자가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판을 했던 팔만대장경들이 다양하게 문화들이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무사들의 성장, 일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이안시대 중엽에는 지방의 치안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족들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로 무장을 하고 이제 무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로 성장이 되었고 또 수도에서도 왕실이나 귀족의 그 경호 있죠.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처럼 보디가드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들이 무사단을 형성하게 하고 거대한 무사단이 형성이 되었고 해이안 시대 말기에는 이제 굉장히 큰 세력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이안 시대가 지나고 이 무사들이 기존의 귀족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 그 시기를 바로 가마쿠라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이런 무사들이 정권을 탈취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무신 정변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무가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요. 이때 이 가마쿠라 막부는 교토에 기존에 있었던 그 귀족 세력들이요. 교토의 조정과 지방들의 관청을 그대로 두고 지방 지배에 무사가 끼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원적인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교토의 관청은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 무사들은 봉건제 사회를 형성해요. 애초에 무사들이 왜 무사로 성장을 했다고 했어요? 호족들이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을 해주고 장원을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들을 이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무사들에게 맡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일본의 상징인 일본의 그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천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가 약화돼서 지금처럼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대신에 이 쇼군이 약화되고 이 가마쿠라 막부의 정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막부가 정치의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특유의 봉건제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송과 활발한 무역을 맺었고 그리고 이때 송나라에서 동전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자, 문화가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선종 같은 경우가 일본 조정이랑 막부에서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종 그리고 성리합이 도입이 돼가지고 문화가 발전을 했고 새로운 불교 종파들도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이 보급되었고 수공업화 상업도 발달을 해서 각지에 전기시가 열렸다고 해요. 자, 원의 침략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한 일본도 원나라를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거의 세계 대제국을 형성했던 원나라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13세기 후반에 두 차례에 걸쳐서 원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론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섬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은 섬이잖아요. 원나라는 유목민들이에요. 배를 타고 일본을 정벌을 하러 왔어야 되는데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일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신국 사상이 전파가 됩니다. 일본인들이 몽골 침략 때 태풍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풍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신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가미카제라고 해서 신의 바람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일본은 신의 가호를 받는다는 신국 사상이 굉장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원해 침략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군역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되니까 가마쿠라 막부는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원해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졌고 무사도 궁핍해지니까 막부도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결국 또 막부인데요. 어쨌든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끝났고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55쪽 고려 전기에 형성된 지배층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 정말 쉽네요. 자, 문벌기족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1을 참고해서 일본 중세시대 무사에 관해서 설명해보자. 자료 1은 교과서 55쪽에 있는 무사의 생활 모습이라는 그림인데요. 뭐냐면 일본의 무사는 헤이안 시대 중엽에 호족 세력이 성장을 한 거죠. 그쵸? 수도에서 경비나 귀족의 호위를 맡은 세력으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성장이 자리를 잡았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세시대 무사는 농민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의 영지를 경영을 해왔고, 또 전투기술인 말타기와 활쏘기 기술을 연마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토지도 경영하였기 때문에 토지 개간자 혹은 관리자의 성격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무사 같은 경우는 호족들이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호족들이 자신의 장원을 지키려고 이렇게 무장을 했던 게 시초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토지 측면에서 토지 개간자나 관리자의 성격도 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자료 2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몽골이 2차례 침략을 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신의 가호를 받는다 그런 신국 사상이 퍼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에 동원된 무사들이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막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갖고 막부의 통제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몰락하였고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어떤 사회상과 이런 발달이 나타났는가? 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일어났죠? 네, 일부 지역에 이모작이 보급됐다고 했습니다.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무역이 일단 발달이 했고 그 다음에 송동전의 유입으로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전기시도 개최됐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선종이 열띤 호응을 받았다고 했고 성리학도 도입이 되었고 불교 종파도 새롭게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원 정리 문제가 있네요. 송대에는 뭐가 채택되어서 뭐가 성장하였다? 뭘까요? 선생님이 그러면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가볍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에는 뭐가 채택되었죠, 여러분? 네, 문치주의가 채택되었었죠. 그래서 성정한 계층은 사대부였어요. 그 다음에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이것은 대의명분론과 화의론을 중시하였다. 네,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요와 금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지켰다고 했죠?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고 했어요. 네, 이중지배체제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남명간, 분명간제 기억나죠? 그 다음에 몽골 울루스를 구성해서 몽골 제국의 토대를 닦았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네, 바로 칭기즈칸이었어요. 가마쿠라 막부는 뭐뭐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였다. 네, 무사들입니다. 자, 옳은 내용은 동그라미, 틀린 내용은 X표를 해보자. 송대에는 강남이 개발되었으나 화북의 생산력을 앞지르지는 못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화북의 생산력을 앞질렀죠. 그 다음에 북방민족 국가들은 자신들이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참의 설치로 신속한 공문서 전달이 가능해져서 중앙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맞는 지문이고요. 원은 최초의 지폐라고 불리는 교자를 사용하였다. 아니죠. 교초를 사용하였죠. 몽국의 침략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였고 신국서상이 유행하였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와 같은 인식을 지닌 지배계층을 말해보자.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백성을 걱정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군주를 걱정한다. 그렇다면 언제 즐거워한다는 말인가? 옛 성현을 본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해야 한다 하고, 자, 악양록이라는 책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언제 즐거워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인식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난 것일까요? 자, 생각을 잘 해봤나요? 정답은 바로 사대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나는 송대 과거제의 특징을 말해보자. 사람에게 좋은 일로 독서만 한 것이 없다. 정말 독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해야 예의와 도덕의 가르침을 알게 된다. 지금 과거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자제가 공부해서 실력을 닦으면 누구나 과거에 합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엄청 멋있대요, 그게. 자, 그럼 송대 과거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문이나 혈통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능력 위주의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능력 위주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를 종합해서 송대 지배층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송대 지배층은 사대부 계층이었는데요. 이들이 성장하게 된 요인은 바로 전시의 요익 같은 문치주의 정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제가 강화가 됐고 당대 문벌귀족과는 달리 송대에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 문자는 어떤 나라가 만들었을까요? 거란하면 네, 요나라죠. 그 다음에 여진 문자는요. 네, 금나라입니다. 파스파 문자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파스파 문자. 이게 바로 몽골 사람들이 만든 문자예요. 파스파라는 사람이 승려가 만든 문자였기 때문에 파스파 문자라고 해요. 파스타라고 쓰면 안 됩니다. 파스파 문자예요. 기억의 1회 국가들이 가나다 문자를 만든 까닭을 추론해 봅시다. 왜 이들은 이런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정복 왕조들이었죠. 이들은 정복 왕조들이었는데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송나라,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이 한반도와 일본까지 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